모두가 그를 능력이 없는 한심한 패배자로 생각했지만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웅과 계약을 맺어 가장 강한 영웅이 된다. 아이는 모두에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감정가 직업 클래스로 태어난 무능력한 패배자였다. 하지만 꿈이 있는 젊은이처럼 그는 여전히 모험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사실상 모험가 파티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아이템과 전리품을 운반하며 형편없는 급여로 열심히 일했다. 검사와 그의 마법사 여자친구는 아인을 쓰레기처럼 대했고 그는 자신이 너무 쓸모없어서 다른 파티에 고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항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검사 조드와 마법사 잘린이 쥐 괴물과 싸우는 동안 뒤에 남아 있었고 그들이 끝난 후에는 괴물 시체를 감정하고 귀중한 부위를 파내는 일이 그의 일이었다. 힘이 없어서 괴물의 귀중한 이빨을 빼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조드는 그에게 돌을 던지며 그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일도 못한다면 어떤 파티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는 부자가 되기 위해 모험가로 계속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좌절감을 삼키듯이 삼촌의 요거트를 삼키며 어떻게든 괴물의 이빨을 빼냈다. 그는 조드와 마법사 소녀 잘린을 계속 따라가다가 갑자기 헤라운드라는 강력한 괴물의 시체를 발견한다. 그들은 헤라운드의 부위가 비싸게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행운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아인에게 즉시 일을 시작하라고 한다. 그는 이 구역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데 지옥계는 이 층에서조차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위의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그를 시체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가 해체하는 동안 멀리서 또 다른 시체를 발견한다. 그들은 열심히 아인에게 평가하라고 하고 그 몸에서 모든 귀중한 부분을 가져가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서 길드가 준 지도에 따르면 이 구역은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이 모든 거래에 대해 나쁜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검객에게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그 멍청이는 그에게 일이 계속되고 싶으면 겁먹지 말라고 한다. 그는 지금 그만두면 아무 급여도 받지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협박한다. 그리고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곧 그들은 던전의 또 다른 구역에 도착하고 지옥가의 시체들이 앞에 흩어져 있다. 조드와 잘리는 보물창고에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인만이 그들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는다. 그는 그들에게 상황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부탁한다. 만약 이 지옥개들을 죽인 것이 모험가였다면 이미 귀중한 재료를 챙겼을 것이다. 불행히도 작은 자존감 에너지 쏟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갑자기 애인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지옥개 무리를 가리키며 모두 두려움에 얼어붙는다. 아이는 지옥개의 턱에 묻은 피를 보고 죽은 지옥개들이 갱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닫는다. 두 모험가는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칠 수도 없어 속옷을 적신다. 존은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자레인에게 애인을 미끼로 써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애인은 공포에 휩싸이지만 마비 마법에 걸려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아이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땅에 쓰러지고 두 멍청이는 지옥개들을 조롱하며 도망친다. 아이는 완전히 정신이 흐려졌지만 지옥개가 물자 그의 고통이 그를 정신 차리게 하고 마비를 깨뜨린다. 그는 바위를 이용해 지옥개들을 멀리 쫓아내고 가방 안에 음식을 던져서 그들을 바쁘게 만든다. 그는 던전 곳곳을 절뚝거리며 탈출하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그는 존드와 자린이 출구를 막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행히 근처에 다른 길이 있지만 그것도 막혀서 막다른 길이 된다. 그 순간 아이는 지옥개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어차피 죽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평생 고통받게 만든 쓸모없는 자신의 직업을 저주하며 모험가가 되고 싶은 꿈이 없었다면 오래도록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회하는 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헤라운드에게 죽기보다 낙하산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한다. 그는 패배자로 살고 죽었던 자신을 생각하며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오랜 시간 떨어진 끝에 마침내 땅에 닿는다. 그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고 갑자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쁜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녀는 이상하게 흔들리며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결국 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한다. 아이는 그녀를 잠깐 본 것만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다시 눈을 뜨면 그 소녀는 사라져 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상처는 기적처럼 치유되었고
그는 거대한 나무 밑에 작은 연못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는 물을 분석해 마실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이 물이 부상이나 질병을 즉시 치료할 수 있는 S랭크 아이템인 이그드라실 드롭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는 거대한 나무를 감정하고 그것이 무한한 양의 만화를 생성하는 이그드라실 즉 세계수라는 것을 발견한다. 아이는 그들만의 세계수가 오래전에 시들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한다. 세계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만화의 원천이었지만 그것이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만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학자들은 다른 세계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아이는 세계수가 이렇게 깊은 던전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다. 그는 나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마움을 전하며 나무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그는 부드러운 신음소리를 듣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그저 자신의 마음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운을 걸고 던전을 탐험하기로 결심하고 지상에 도달할 방법을 찾기로 한다. 그는 나무를 향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데 이전의 소녀가 그에게 대답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아이는 던전으로 들어가며 이곳이 정말로 통과하기 어려운 곳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길드조차 이렇게 깊은 곳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한동안 괴물을 만나지 않자 경계를 풀게 된다. 그러다 갑자기 빠른 공격이 그의 귀를 잘라내며 그를 판고으로 만든다. 아이는 당황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또 다른 빠른 타격이 그의 손가락을 베어버린다. 그는 눈앞에 S급 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공격력은 크지 않지만 속도가 비상하다. 괴물은 아인이 도망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빠른 배기를 날린다. 아이는 다시 나무로 기어가려고 하지만 괴물이 거의 그를 찌를 뻔한다. 하지만 그때 그는 멈춘다. 아이는 뒤를 돌아 상황을 살펴보았고 모든 괴물의 대부가 나타나 괴물을 찢어 놓으러 왔다는 것을 본다. 사나운 검은 곰이 눈알 괴물을 죽이고 그 다음 아인의 얼굴을 핥혀 그의 시력을 부분적으로 잃게 한다. 아이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곰이 그를 붙잡아 뼈를 부러뜨리려고 압박한다. 아이는 이것이 자신의 끝이라고 확신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곰을 공격해 한 방에 죽인다. 아이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작은 실루엣만 볼 수 있고 그들이 특별한 누군가의 부탁으로 자신을 도와주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아이는 그렇게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 다시 세계수에 기슬게 있으며 완전히 치유되고 다친 눈이 교체되어 있다. 갑자기 그는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차를 들고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는 그녀의 천상의 아름다움에 즉시 매료된다. 아이는 그 소녀를 계속 바라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때 한 저열한 존재가 그의 옆에 나타나 그녀의 딸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 저열한 존재가 자신의 경력 그래프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그 소녀를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저열한 존재는 아인에게 그녀의 딸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고 그녀가 특별히 우려준 차를 마시라고 한다. 그녀는 사실상 아인의 목구멍에 차를 쏟아붓고 아인은 그것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비천한 존재가 세계수의 수호자인 우르슐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쁜 소녀 유리는 그녀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르슐라는 인간 같은 비천한 생명체를 구하는 것조차 귀찮았다고 주장하지만 유리가 그녀에게 간청했기 때문에 던전으로 와서 아인을 곰에게서 구해주었다. 아인은 우르슐라가 세계수의 수호자라는 부분에 여전히 놀라워하고 그녀는 세상에 9그루의 세계수가 있으며 이들을 돌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수호자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아인에게 유리가 인간이 아니라 세계수의 영혼이라고 말하며 우르슐라가 처음부터 그녀를 지켜봐왔기 때문에 유리는 그녀를 어머니로 여기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한다. 아이는 유리가 정말 예쁘다고 말하고 우르슐라는 그가 자신의 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열심히 만든 그의 눈을 파내겠다고 위협하며 이는 아인에게 그가 곰에게 다쳐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르슐라는 세계수의 물방울이 그를 치유했지만 그의 눈은 복구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리는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더 강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르슐라는 세계수의 일부를 사용해 그를 위한 특별한 눈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유리가 왜 자신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우르슐라는 그녀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한다. 아인 이전에도 다른 모험가들이 여기서 쓰러졌고 유리가 모두 구해줬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는 그녀가 세계나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녀의 가지를 찢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인이 준 최소한의 친절조차도 큰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하고 유리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르슬라는 그들의 순간을 방해하며 아인에게 이제 건강하니 집을 나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유리는 그가 이렇게 가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우르술라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르술라는 그녀에게 거절할 수 없었고 아인이 혼자 던전에서 나갈 만큼 강해질 때까지 훈련시키기로 결심했어요. 즉시 던전으로 데려가고 아이는 이 훈련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를 어두운 복도로 데려가며 앞으로를 바라보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이곳이 그의 미래보다 더 어둡다고 말하고 아이우르술라는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 그녀는 그의 왼쪽 눈이 세계수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집중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이는 유리를 생각하며 왼쪽 눈에 집중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우르술라는 이 모습에 기뻐하며 잠자고 있는 눈알 괴물에게 돌을 던진다. 괴물이 깨어나 방 안에서 난동을 부리자 우르술라는 아인에게 괴물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첫 번째 수업이라고 말한다. 아이는 그녀에게 감정 스킬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르술라는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이 바보에게 지친다. 아이는 그의 정신눈이 감정 스킬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눈알 괴물에게 시도해보니 다음 목표가 그의 오른쪽 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는 괴물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어 기쁘지만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서 괴물이 여전히 그의 귀에 닿아 잘라버린다. 우르술라는 즉시 그들 주위에 장벽을 세우고 세계수의 물방울로 아인의 귀를 치유하며 그가 얼마나 다치든지 간에 반드시 치유해 주겠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녀는 장벽을 제거하고 눈알 괴물이 다시 그를 공격한다. 아이는 그것이 그의 왼쪽 다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읽고 다시 한번 감지 능력을 사용하여 정확한 타이밍을 파악한다. 그 덕분에 그는 공격을 피하지만 흥분한 나머지 우르슐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괴물이 그의 뒤에서 공격해온다. 우르슐라는 그가 한번 성공했다고 너무 들떠서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괴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이제는 공격의 위치와 타이밍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 매번 자신감이 넘칠 때마다 눈알 괴물이 그를 기습하여 공격한다. 우르슐라는 항상처럼 그를 치료해주고 이제 첫 번째 훈련을 통과했다고 말하며 2부의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이제 눈알 박쥐를 물리쳐야 찬다고 말하고 아이는 자신의 직업 클래스가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우르슐라는 그에게 더 이상 투덜거리지 말라고 하고 유리가 직접 꺾은 세계수의 가지를 주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녀는 아인에게 잘 사용하고 적을 물리치라고 말한다. 아이는 이제 괴물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으니 쉽게 처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전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스윙이 배드몬스터를 칠 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르술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그녀는 영혼의 눈을 사용해서 알아내라고 말한다. 아이는 몬스터의 궤적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갑자기 자신의 정밀평가 기술의 고급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슈퍼평가 기술을 사용할 때 그는 몬스터의 궤적을 느리게 볼 수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역공을 펼치고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몬스터를 땅에 박아버린다. 아이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에 감탄하지만 우르술라는 머리를 강하게 때리며 이 정도로 자신감을 갖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다음 임무를 내리는데 바로 2층에 있는 모든 눈알 박쥐 몬스터를 물리치는 것. 아이는 예상보다 빨리 그것을 해낸다. 그녀는 이제 다음 수업 시간임을 알리며 그것은 눈알 몬스터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르술라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영혼의 눈을 통해서라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이는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잠시 몬스터를 응시한 후 갑자기 초가속 기술을 얻는다. 그의 머리는 새로운 정보로 터질 것 같고 그때 우르술라가 그에게 기술을 시도해보라고 한다. 아이는 쭈그리고 시작한 후 마치 내 아버지가 내 출생 후에 달려가는 것처럼 달리지만 그의 근육은 그 정도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 찢어진다. 그는 땅에 쓰러지고 우르술라는 세 개수의 물방울로 그를 치유한다. 그녀는 그에게 쓰러질 때까지 계속 달리라고 하고 자신이 그를 치유해 주겠다고 한다. 그의 근육은 매번 더 강해질 것이고 이렇게 수백 번 반복함으로써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며칠 후 그의 몸은 훨씬 더 강해지고 다음 수업에서 우르술라는 그녀의 기술을 평가해 보라고 하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아이는 그녀에게 기술에 대해 묻고 우르술라는 경고 없이 그에게 파이어볼을 날린다. 그녀는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능력이 주문을 외우지 않고 마법을 시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파이어볼을 맞는 짧은 시간 안에 그녀의 능력을 평가하라고 한다. 아이는 그걸 할 수 없고 대신 중간 정도로 구워지게 되자 우르술라는 그를 치유한 후 다시 쏜다. 잠시 후 아이는 주문을 외우지 않고 파이어볼을 시전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만화가 부족해 곧 쓰러진다. 운 좋게도 세 개의 나무가 유리의 만화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만화 용량도 증가시킵니다. 아이는 약 반 달 동안 훈련을 계속하며 한 번에 수백 개의 파이어볼을 시전할 수 있고 중급 마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르슐라는 그가 드디어 혼자서 던전을 탐험할 만큼 강해졌다고 말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죽음의 곰과 싸우게 하고 아이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긴장합니다. 우르슐라는 그가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훈련했으니 더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한 후 그를 곰 앞에 밀어냅니다. 아이는 곰에게 파이어볼을 쏘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폭풍 병사라서 그의 공격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연기가 주위를 분산시켜주고 아이는 초속도 기술을 사용해 곰의 뒤로 접근합니다. 곰이 그를 공격하려만 하지만 아이는 초감지 기술을 사용해 사물을 느리게 보는 능력을 발휘하고 강력한 바람 마법을 곰에게 쏩니다. 그 후 그는 멈추지 않고 곰에게 파이어볼을 쏘아 몇 개는 맞추고 몇 개는 빗나가지만 결국 S등급 몬스터를 쓰러뜨립니다. 그는 죽음의 곰의 능력을 감정하고 그의 공격에 비상한 내구성과 관통력을 부여하는 S+ 등급 기술인 스틸 커터를 흡수합니다. 그가 기술을 흡수한 후 두통에서 회복하는 동안 우르슐라는 그가 훈련을 마쳤고 이제 혼자서 던전을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월드트리로 데려가고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줄 것이니 감사하라고 말한다. 그 선물은 월드트리의 남은 정수이며 아이는 그것이 정말 귀중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르슐라는 그들에게 그 힘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죽으면 정수가 자동으로 월드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력을 사용해 정수를 아인의 의안과 융합하지만 그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늙은 저급한 존재는 그와 같은 바보가 강화된 의안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는 유리에게 감사하려고 돌아서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냐고 묻고 유리는 그의 의안 안에서 그에게 대답한 후 인간 형태로 나타난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자 우르슐라는 그의 눈에 월드트리의 정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드트리의 대체물이라고 설명한다. 즉 유리는 그 안에 살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녀가 함께할 수 있게 된다. 유리는 아인에게 자신의 월드트리 방울로 모든 부상과 질병을 치유해 주겠다고 신나게 말하고 아이는 그에 대해 감사하지만 월드트리의 영혼을 데려가도 괜찮은지 우르슬에게 묻는다. 우르슬라는 아무런 인간과 유리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를 발차기로 차지만 동시에 그 소녀가 세상을 탐험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녀는 아인에게 유리를 맡기로 결정했는데 비록 그가 바보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인은 유리를 잘 돌보겠다고 맹세하고 우르슬라는 그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손에 빛나는 문신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무한저장 마법이다. 그 후
그녀는 유리가 준 원자재로 만든 영혼의 검을 꺼내 아인에게 그것을 저장하라고 한다.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르슬라는 그의 정상적인 눈을 찌르고 마법의 돌을 삼키게 해서 부상당한 눈을 대체하게 한다. 아이는 그녀가 방금 뭘 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그의 오른쪽 눈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연결할 세이지 스톤으로 대체되었다고 설명한다. 그것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우르슬라는 아인이 보는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다. 그녀는 만약 아인이 자신의 딸에게 너무 가까이 가거나 그녀에게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그녀가 그를 찾아내어 죽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후 아이는 유리에게 지상에 도착하면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유리는 언니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우르술라는 원래 거대한 세계수는 하나였지만 9개로 나뉘었고 유리는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나머지 세계수들은 그녀의 언니들이고 아이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드디어 여행을 시작하고 우르술라는 어떤 경로를 가야 하고 어떤 괴물과 마주칠 것인지 계속해서 알려준다. 아이는 S급 괴물을 처치하는 것이 이제는 훨씬 쉬워졌고 유리가 즉시 치유해주기 때문에 능력을 흡수할 때 두통조차 느끼지 않는다. 곧 그는 보스룸에 도착하고 우르술라는 보스를 처치하지 않으면 다른 층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는 보스 몬스터가 자신이 마주친 것보다 훨씬 강할 것 같아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유리와 우르술라는 그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다. 그들의 말에 힘을 얻은 아이는 보스룸에 들어가고 그의 앞에 던전 코어가 나타난다. 갑자기 땅에 소환원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거대한 돌골렘이 등장한다. 아이는 유리에게 그의 눈 안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후 골렘 쪽으로 달려간다. 그는 첫 번째 공격을 쉽게 피하지만 골렘이 강력한 주먹을 날린다. 아이는 자신의 손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 하지만 주먹의 힘이 그의 다리 근육을 찢어버린다. 유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치유하고 그 후 그는 거대한 뱀을 처치하고 얻은 용의 독기술을 사용해 골렘의 손을 녹인다. 그로 인해 골렘은 매우 분노하고 아인을 무작정 공격하기 시작한다. 아인은 어떻게든 그 광란에서 벗어나 바위 뒤에 숨는다. 그는 이제 골렘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때 우르슐라가 그에게 이제 충분한 만화가 있으니 그녀가 가르쳐준 궁주신 벽의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아이는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즉시 골렘에게 궁극의 마법 노바 스트라이크를 사용하여 유성의 힘으로 타격하고 몸을 녹인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며 그때 유리가 그의 몸 밖으로 나와 그를 치유하기 시작한다. 아이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유리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우르술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아 그녀는 그에게 골렘의 유해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아이는 골렘의 몸을 평가하며 높은 수준의 방어 및 공격 능력을 얻는다. 우르술라는 그에게 던전의 핵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이는 그것이 안전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바로 그때 우르술라가 그에게 텔레포트해서 던전의 핵을 평가한다. 그녀는 그것이 세계수의 영혼 핵과 비슷하다고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아인의 의수눈을 강화한다. 그녀는 그에게 더 많은 던전 보스를 물리칠 수 있고 핵을 이용해 영혼눈의 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보스방을 나서고 문이 그들 뒤로 닫힌다. 우르술라는 던전 핵이 사라졌기 때문에 던전은 사실상 봉인되었다고 말한다. 즉 세계수로 가는 길이 막혔으며 아인이 떨어졌던 구멍도 봉인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세계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녀는 그곳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녀는 유리와 아인과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곧 지표에 도착한다. 한편 도시의 한 배서 검객조드는 몇몇 동료 모험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그는 자신의 파티가 던전에서 지옥개들에 의해 포위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을 왜곡하여 아인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모험가들로부터 동정을 얻기 위해 아인에게 깊이 감사하는 척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인이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음료수를 뱉어낸다. 조드는 아인이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물어본다. 아인이 그저 괴물들을 물리쳤다고 말하자 그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다른 모험가들은 조드에게 그의 구세주가 살아있으니 기뻐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는 방금 거짓말이었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는 조드와 잘린이 마법으로 자신을 마비시키고 괴물에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밝힌다. 이 말의 모든 모험가들은 분노하고 그들이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조드에게 던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인이 그들을 막는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조드는 그를 자신의 파티에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식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고는 떠나가며 그의 성격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관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 후 아인 유리 그리고 우르슐라는 다양한 던전을 탐험하며 보스몬스터를 처치하고 던전 코어를 흡수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 던전들 안에서 세계수를 계속 찾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어느 던전 탐험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비명소리를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괴물들이 마차를 공격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아이는 재빨리 괴물들을 처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흡수하며 유리와 우르슐라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한다. 아이는 마차 안의 분홍머리 소녀를 확인하러 가는데 그녀는 첫눈에 반해 그에게 매달리며 그를 영웅이라고 부른다. 아이는 이 상황에 혼란스럽고 당황하지만 곧 그 소녀가 왕국의 세 번째 공주 클라우디아라는 것과 그녀와 함께 있는 남자가 상인 길드의 리더 제스퍼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공주는 아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하며 감사를 표하고 이후 그녀는 그에게 덤벼들 준비를 한다. 그러나 유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이 아인의 아내라고 선언한다. 아인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클라우디아가 무심코 자신이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을 때 온다. 두 소녀가 그 주제로 싸우는 동안 제스퍼 상인은 아인에게 대신 결혼하자고 말한다. 아인은 이 말을 듣고 놀랐는데 자신이 남녀 모두에게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스퍼는 그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아인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금고로 이끌며 귀중한 보석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하는데 아인의 왼쪽 눈은 영혼의 핵심으로 그중 가장 귀중한 것이다. 아인은 제스퍼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상인은 원래의 세계수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하며 그 나무가 악마 군주를 봉인하기 위해 모든 힘을 소진하고 지구에서 사라졌다고 전한다. 그는 수년간 그 영혼의 핵을 찾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찾았으니 영원히 자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다. 아이는 그가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지만 우르슐라는 제스퍼가 돈과 세계수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으니 그의 도움을 받아 다른 세계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이는 마지못해 그에게 다가가기로 동의하지만 처음에는 친구로만 지내겠다고 말한다. 제스퍼는 이에 문제를 느끼지 않으며 언젠가 자신이 그의 하렘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될 것이라고 아인에게 말한다. 곧 아인 유리 우르슐라는 제스퍼가 알려준 숨겨진 던전으로 가서 유리의 자매들을 찾기를 희망한다. 아인은 혼자 던전에 들어가고 곧 막다른 길에 부딪힌다. 우르슐라는 벽에 텔레포트 마법이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만지면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인이 텔레포트 마법을 만지자 그는 거대한 숲에 놓이게 된다. 그는 던전 안에 숲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우르슐라는 강력한 환상이 던전의 모습을 바꾼 것 같다고 말한다. 아인은 이 규모의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세계수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는 놀란다. 유리는 그 목소리를 장난꾸러기 언니 피나의 목소리로 알아차리고 아인의 눈에서 나와 그녀와 대화한다. 피나는 언니를 다시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며 던전 끝에서 만나자고 부탁한다. 아인은 장난꾸러기 낮은 목소리로 유리가 여기까지 와서 만난 거니까 즉시 텔레포트 마법으로 데려오라고 불평한다. 피나는 텔레포트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말하며 숲을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고 하고 유리는 그걸 준비한다. 피나는 그녀에게 그냥 앉아서 남자친구에게 힘든 일을 맡기라고 말하고 유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진다. 아인도 숲이 위험할 수 있으니 다시 그의 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혼자서 더 빨리 정리하겠다고 한다. 피나는 그의 자신감에 조롱하며 숲 곳곳에 수백 개의 위험한 함정을 설치했고 사나운 몬스터들도 있다고 말하며 아무 인간도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 아이는 그것에 대해 볼 것이라고 말하며 곧장 앞으로 걸어간다.
우르술라가 그의 오른쪽 눈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며 함정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 그는 숲을 빠르게 지나가며 하찮은 존재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그녀는 애인에게 최소한 힘들어하는 척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 함정을 설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유리는 그에게 피나가 창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즐긴다고 말한다. 그는 이 오락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대답한다. 피나는 그에게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며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기 전에 밖으로 내보낸다고 말한다. 그녀는 강력한 괴물들이 다음에 올 것이라고 말하며 애인에게 포기하라고 촉구한다. 그는 유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그때 S급 식물 괴물이 그의 앞에 나타난다. 괴물은 그에게 수면 꽃가루로 공격한다. 하지만 A는 모든 질병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졸음조차 느끼지 못하고 피나를 좌절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의 검을 소환한 후 한 방에 식물 괴물을 처치하고 그 기술을 얻기 위해 감정한다. 그는 식물 몬스터의 독특한 기술을 사용하면 모든 종류의 식물 씨앗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아이는 그것이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머리를 강타한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공격자를 발견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하고 우르술라는 그들이 은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피나가 충격을 받은 것은 아인이 머리 맞았음에도 여전히 서 있는 모습이다. 그는 자신이 기습 공격 무효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공격들로부터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더욱 화가 난다. 게다가 우르술라는 아인을 공격하는 몬스터들을 찾아내고 그는 중력 마법을 사용해 즉시 몬스터들을 지식이며 죽인다. 은신개미들은 죽은 후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는 평가 기술을 사용해 그들의 은신 기술과 폭발 점프 능력까지 복사한다. 피나는 아무것도 그를 막지 못하자 울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으며 2개의 S랭크 몬스터를 동시에 보내 그를 공격하게 한다. 아이는 초고속으로 2 몬스터를 한 번의 공격으로 처치하고 그녀는 그가 강력한 평가자일 뿐임을 알게 되자 포기한다. 반면 아인의 이전 파티의 검객인 조드르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길드에서 모두가 그를 피하고 심지어 자린도 자신이 무죄인 척하며 그가 아인을 마비시키도록 강요했다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길드의 심플들은 자린을 믿고 조르드를 쫓아내며 다시는 그와 파티를 구성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르드는 이에 격분하고 아인이 살아남은 것에 저주를 퍼붓는다. 만약 그가 평화롭게 죽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나쁜 평판을 씻기 위해 높은 난이도의 퀘스트를 클리어하기로 결심하고 피나의 던전 입구가 숨겨진 같은 던전에서 C랭크 몬스터를 사냥하는 퀘스트에 나선다. 우연히 벽에 있는 텔레포트 마법을 만지게 되자 그는 숲에 나타나고 여기서 강력한 몬스터를 찾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즉시 함정에 걸려들고 아래의 스파이크에 부딪혀 신에게 가기 직전 이전 던전으로 텔레포트 된다. 갑자기 그는 피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녀의 던전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며 심각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를 바로 텔레포트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언제든지 마음껏 도전하라고 한다. 조르드는 이것이 더 강해지고 명예를 되찾을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는 던전에 다시 들어가고 함정에 다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곧 눈앞에 거대한 악어 몬스터를 발견하고 영광에 대한 탐욕의 눈이 멀어 그것을 공격한다. 하지만 그 괴물은 너무 강해서 가볍게 치기만 해도 그를 굴러떨어뜨립니다. 피나가 포기하라고 말하며 다른 던전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갑자기 괴물이 다친 팔을 밟아 부수고 조드가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괴물이 그를 공격하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지만 갑자기 아인이 도착해 검 한 번으로 거대한 악어를 처치합니다. 조드는 지금 그의 등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가 희귀 직업을 가진 고위 모험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님을 보고 그는 말을 잃습니다. 그는 그에게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묻고 쓰레기 수거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괴물을 한 방에 잡았냐고 말합니다. 아이는 아직 연습 중이라고 말하며 조드의 부상을 보고는 유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녀의 성수를 부상에 뿌려 완전히 치유시킵니다. 이로 인해 조드는 더 혼란스러워하지만 질문을 하기도 전에 아이는 마법으로 그를 재우고 핀에게 그를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 후 그는 스피드런을 재개하고 보스방에 도착한다. 피나가 보스방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아이는 보스를 물리치면 세계수로 가는 길이 영구히 닫힐까 걱정한다. 우르술라는 던전의 핵이 온전한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아이는 들어간다. 그는 보스방 안에도 숲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는 재빨리 하늘로 올라가 거대한 거북이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본다. 그 광경에 깜짝 놀라지만 우르술라는 그에게 짓궂게 굴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화염구로 거북이를 공격하지만 데미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곧 거북이는 강력한 물폭발을 그에게 쏜다. 아이는 초월평가로 시간을 느리게 하고 페리스킬로 물폭발을 거북이에게 돌려주지만 놀랍게도 거북이의 공격도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다. 아이는 갑자기 그 비밀을 깨닫고 보스몬스터 앞에 서서 의도적으로 그 발밑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공격은 전혀 그를 건드리지 않았고 이제 그는 그 거대한 거북이가 단지 환상임을 확신한다. 그는 환상을 해제하는 스킬을 사용하여 보스몬스터가 사실은 작고 귀여운 거북이 몬스터였음을 드러낸다. 우르술라는 아인에게 혼자서 이걸 알아낸 것에 대해 칭찬하며 그녀조차도 강력한 환상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아기 거북이를 집어들고 그것이 창조의 네 신수 중 하나의 자식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우르술라는 그 설명을 보고 놀라는데 네 신수는 원래 세계수와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아이는 핀에게 이미 승리했으니 이 귀여운 아기 거북이를 처치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피나는 그것이 보스이기 때문에 처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인과 아기 거북이는 순진한 강아지 같은 눈빛을 보내고 그녀는 물러섭니다. 그녀는 아인과 다른 이들이 자신의 위치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두 자매는 감동적인 재회를 합니다. 피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유리에게 자신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던전에 있는 것이 지루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에 대해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는데 이는 그의 그룹에 또 다른 소녀가 생기고 그의 왼쪽 눈에 더 많은 힘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동의합니다. 그 후 아기 거북이는 아인의 어깨에서 내려와 소녀로 변신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쿠로아임이라고 소개하며 피나의 수호자이자 신수 겐부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이를 보고 경악하지만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우르술라 울수라로 그녀는 주의 자세를 취하고 쿠로에게 마치 학교에서 가장 엄격한 선생님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우르술라는 그에게 피나를 데려가기 전에 쿠로의 허락을 받으라고 말한다. 그는 쿠로에게 허락을 요청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녀는 기꺼이 동의한다. 그녀는 아인에게 세이지 스톤을 주며 자신도 함께 가서 세상을 보고 싶어 한다. 곧 우르술라가 처리한다. 다음날 상인 제스퍼가 아인을 모험가 길드로 데려간다. 아인은 그와 같은 중요한 인물과 함께 있는 것이 긴장되는데 사람들이 그를 부유한 설탕 아빠에게 존엄성을 팔아버린 팬보이로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스퍼는 그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의 진정한 가치를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한다. 곧 접수원이 그곳에 와서 제스퍼를 매우 열정적으로 인사한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 위해 길드 마스터를 부르려 하지만 제스퍼는 오늘 길드와 공식적인 일이 없으며 친구가 길드에 팔 물건을 사러 왔다고 말한다. 접수원이 아인에게 모험가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그가 애플랭크 감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몬스터를 사냥할 수 없다고 그에게 화를 냅니다. 건물 안의 다른 사람들도 아인이 제스퍼를 속이려 했다고 생각하며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인은 모두의 조롱을 듣고 긴장하지만 제스퍼는 그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한 저장소에서 모든 희귀 몬스터 드랍 아이템을 꺼내고 모두가 들어만 보았던 아이템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감정사가 혼자서 그런 아이템을 모을 수 없다고 믿지 않으며 아인이 그것들을 훔쳤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존감이 타이타닉보다 더 낮아지는 기분을 느끼고 길드에 온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 털털한 엄마가 나타나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누구도 직업에 따라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길드 마스터 베가님을 알아보고 그녀 앞에서 조용해집니다. 털털한 엄마는 아인의 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닫고
그 사이 접수원은 그가 가져온 모든 아이템이 진짜임을 확인합니다. 제스퍼는 아인이 혼자서 그 모든 몬스터를 사냥했다고 선언하며 그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한다고 말합니다. 접수원이 즉시 아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메간도 그에게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소녀를 감싸준다. 아인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자 엄마는 그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녀는 그가 귀엽다고 말하며 그를 자신의 장난감으로 삼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는 그녀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메간은 그녀의 제안을 생각해보라고 말하며 어차피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라고 덧붙이고는 사무실로 돌아간다. 접수원은 아인에게 그의 전리품 가치를 알아보는 동안 기다리라고 한다. 하지만 제스퍼는 숨겨진 던전에서 나온 아이템도 가져오라고 한다. 모험가들은 아인이 숨겨진 던전을 클리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하며 그를 유명인처럼 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주목받는 것을 싫어해 즉시 도망친다. 나중에 뜨거운 목욕을 하며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유리가 갑자기 그의 옆에 나타나고 이 인셀은 생전 처음으로 나체 여성을 보게 되어 놀란다. 피나도 언니를 따라 나서서 아이에게 유리에게 반응하는 그의 세 번째 다리에 대해 농담을 건다. 그녀는 유리에게도 농담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 우르술라가 나타나서 딸의 몸에 시선을 고정한 아이를 강력한 마법으로 거의 산산조각 내 버린다. 아이는 더 이상 민망함을 피하려고 즉시 밖으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쿠로를 발견한다. 그녀는 아이에게 피나와 함께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오랜만에 소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남은 6 자매도 찾을 것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쿠로는 그녀가 7이라고 말하며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쿠로는 세계수의 영혼이 사라졌지만 그 정수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세계수의 정령인 에키드나가 어디선가 그녀의 수호자와 함께 살아있다고 확신하지만 어디서 그녀를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 다음날 아이는 기분 좋게 일어나서 다른 세계수들을 찾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제스퍼의 사무실로 가서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엄마 메건도 특별한 부탁을 가지고 그곳에 있다. 그녀는 아인에게 그의 임무가 오래전에 악마 군주에 의해 만들어진 괴물 드래곤 베이모스를 처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악마 군주가 사라졌을 때 베이모스도 함께 사라졌지만 최근에 다시 나타났다. 메건은 아인에게 SS급 괴물을 처치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제스퍼는 이 임무가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 사람은 아인이 이 위험한 임무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주저없이 수락한다. 메건은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의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이는 베이모스가 목격된 장소로 가고 우르술라는 그 괴물이 고대의 지구 드래곤으로 만화를 흡수하고 공간을 찢어버릴 수 있는 총알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인에게 베이모스가 낮에는 모래 속에 숨고 있으니 그를 끌어내라고 요청한다. 아이는 그의 검을 소환한 다음 궁극의 마법을 사용하여 땅에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든다. 화가 난 드래곤이 그곳에서 나오며 누가 그의 잠을 방해했냐고 묻는다. 그는 약해 보이는 아인에게 시선을 돌리지만 방금 강력한 마법을 시전할 수 있었다. 베헤모스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오프였던 이유를 회상한다. 악마 군주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재미있는 싸움을 제공해줄 사람을 찾으려 했고 눈앞의 소년에게서 희망을 본다. 그는 아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자신을 그를 죽일 남자라고 소개한다. 베헤모스는 자신이 악마왕이 만든 가장 강력한 괴물이라고 웃으며 말한다. 아이는 악마왕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역시 그렇게 강하지 않아야 산다고 덧붙인다. 드래곤은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지만 인간이 자신의 주인을 비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아인에게 마법 총알을 쏘기 시작하고 아이는 빠르게 모두 피한다. 그 후 아이는 베헤모스에게 돌진하며 그의 팔을 칼로 베어낸다. 드래곤은 자신의 단단한 비늘이 이렇게 쉽게 베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전투 스타일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아인 바로 아래에서 수면으로 올라와 그를 통째로 삼켜버리며 이것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의 입이 수백 조각으로 터져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에모스는 그의 의식을 유지한다. 그는 이것이 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패배임을 깨닫고
상대가 인간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에모스는 아인에게 그를 어떻게 이겼는지 묻고 아인은 자신의 궁극적인 마법을 그의 몸 안에서 발사했다고 밝힌다. 그는 경기 시작 전에 이미 그를 분석했으며 드래곤이 단단한 비늘을 통해 만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내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아이는 또한 비에모스에게 궁극적인 마법을 발사하기 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세웠다고 말한다. 괴물 드래곤은 아인에게 맞설 기회가 없음을 깨닫고 그에게 잘 싸웠다고 말한다. 천천히 그의 영혼은 연기로 변해 조각난 몸의 잔해를 떠나고 그때 아이는 그의 기술을 평가하여 복사한다. 그는 마법 공격 무효화 진공 및 지구 조작을 포함한 SS 등급 기술을 여러 개 얻습니다. 이틀 후 아인과 유우리리는 클라우디아 공주의 초대로 왕궁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이미 아인의 허락 없이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인은 이 바보를 현실로 되돌리려고 하지만 그녀는 아인을 아버지와 만나게 하려고 초대했다고 말합니다. 아인은 왕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자 당황하고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면서 염소처럼 스탄말합니다. 엄격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왕은 푹 트이며 아인의 허락 없이 그를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은 아인이 비에모스를 물리친 것과 며칠 전 그의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왕은 아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긴장한 아인은 대신 유리에게 감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은 유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인에게 앞으로 그가 이룰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일을 하러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아인에게 왕실 문장이 새겨진 은시계를 주며 그가 가고 싶은 모든 곳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인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유리의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계를 받아들인다. 한편 아인이 비에모스를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도시에서 퍼지고 있으며 모두가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는 가운데 조드만은 모든 사람에게 쓰레기처럼 대우받고 있다. 그는 아인이 이렇게 빨리 유명해지고 강해진 것에 질투하며 자신의 불행을 아인에게 돌린다. 조드는 지금 아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던 중 그 앞에 태닝된 엄마가 나타나 자신을 에키드나라는 영혼이라고 소개하며 복수를 위해 필요한 힘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아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악몽을 꾼다. 그는 조드가 자신을 개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조드가 비웃으며 모욕을 받아들이는 바보 같은 패배자처럼 행동한다. 그는 꿈속에서 과거에 자신에게 소리치려 하지만 당연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갑자기 그는 지옥의 개들이 자신의 몸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게 된다. 갑자기 그의 반쯤 먹힌 시체가 그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하며 그가 플롯 갑옷 덕분에만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그는 아인이 우연히 세계수에 걸리지 않았다면 무력하게 죽었을 총체적 패배자라고 말하며 지금은 자신의 가짜 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가 안에 약하고 쓸모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는 이를 듣고 비명을 지르며 꿈이 갑자기 끝난다. 우르슐라는 그의 옆에 앉아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아이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왕과의 만남 후 피로로 쓰러져 그 이후로 계속 자고 있었다고 말한다. 우르슐라는 유리가 그를 걱정하고 있다고 불평하며 아이는 즉시 그녀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유리와 피나가 기분 전환을 위해 도시를 산책하러 갔다고 대답하고 아이는 걱정이 된다. 우르슐라는 그녀가 유리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 옆으로 텔레포트 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이는 그때 우르슐에게 자신이 꾼 나쁜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꿈속 자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한다. 그는 자신이 유리에게 이끌려 이렇게 강해졌다고 믿고 있다. 그것은 그의 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깊은 속마음에서는 여전히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이다. 한편 조드는 태닝된 엄마 에키드나의 제안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아인과 싸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에키드나는 아인이 영혼아인 덕분에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강해졌다고 말한다. 조드는 그녀를 믿고 아인이 강해지기 위해 속였다고 저주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에키드나는 웃으며 그에게 같은 힘을 제안한다. 조드는 이 말을 듣고 흥분하며 영혼의 눈도 원한다고 말하고 에키드나는 타락한 악의 눈을 소환한다. 그녀는 그것을 조드의 이마에 삽입하고 조드는 악마로 변하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에키드나는 이 결과에 만족하며 조드에게 복수를 하라고 말하며 기괴하게 입술을 핥는다. 조드는 크게 포효하며 하늘 높이 뛰어오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강해진 느낌을 받는다. 그는 지붕을 넘으며 갑자기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잘린을 발견한다. 그는 먼저 인연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즉시 그녀 앞에 뛰어듭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초록 괴물로부터 보호하려 하지만 조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그의 머리를 물어뜯습니다. 자리는 이 광경을 보고 경악하고 만견자실하며 조드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가 복수를 하러 왔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그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이로 아인에게 마비 주문을 걸었다고 길드에 말하겠다고 사과합니다. 조드는 그 말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 같아 절박한 자리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머리도 간단히 물어뜯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며 건물을 파괴하고 무고한 행인들을 다치게 합니다. 다행히 유리와 피나가 근처에 있고 유리는 그녀의 치유 능력을 사용해 부상자들을 돕습니다. 에키드나는 그녀를 감지하고 텔레파시를 사용해 조드에게 일반 사람들과 노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영혼들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면 아인이 그들의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드는 그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하고 즉시 유리 뒤로 다가가 그녀를 공격하려 한다. 유리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지만 피나는 마지막 순간에 조드를 둘러싸는 장벽을 만들어 언니를 보호한다. 피나는 유리의 손을 잡고 도망치기 시작하고 조드는 주먹으로 장벽을 부수려고 한다. 에키드나는 그의 주먹으로는 장벽을 부술 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정신눈에 담긴 특별한 힘을 사용하라고 한다. 조드는 눈에서 반정령의 힘을 끌어내고 그의 팔을 어두운 오로 감싸 장벽을 한 방에 부술 수 있게 된다. 그는 유리와 피나를 향해 뛰어가고 순식간에 그들에게 다가간다. 피나는 또 다른 장벽을 사용해 그를 막으려 하지만 조드는 반정령의 힘을 사용해 장벽을 부수고 그녀를 날려버린다. 피나는 자신의 장벽이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 것을 보고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며 희망을 포기한다. 갑자기 유리가 그녀 앞에 나서서 도망치라고 말한다. 조드는 그녀를 재빨리 붙잡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아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압박한다. 유리가 자르드가 그녀를 공격하려 하자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지만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순간이동하여 자르드를 베어버리고 그녀를 구한다. 우르술라가 잠깐 뒤늦게 도착하고 아이는 모두에게 그의 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몬스터와 맞서게 한다. 그는 자르드를 평가하려 하지만 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키메라라는 사실 외에는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우르술라도 자르드를 평가하려 해야 하지만 에키드나가 고급 은폐 주문을 걸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그 후 자르드가 아래 아이를 향해 돌진하지만 아이는 쉽게 피하며 그를 가까운 집으로 내리꽂는다. 자르드가 지붕 위로 뛰쳐나와 빠른 공격으로 그를 압도하려 하고 아이가 방어막을 사용하자 쉽게 부수어 버린다. 아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 자르드가 묻는다. 이것이 전부냐고. 아이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자르드가 영혼의 눈의 힘을 얻은 후 자신도 진화했다고 말한다. 아이조차 더 혼란스러워지고 이 기회를 틈타 자르드가 또 다시 공격을 퍼붓으며 그를 밀어낸다. 그들은 옥상에 올라가고 자르드가 아이에게 이 힘으로 세상 꼭대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그는 자린과 그녀의 남자친구의 시체를 가리키며 그를 조롱한 자들에게 복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인에게 그들이 똑같다고 말하며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자신에게도 복수를 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인은 그들이 다르다고 말하며 복수를 원하지 않지만 그 뒤에서 그의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의 의인화가 나타나 그에게 거짓말을 그만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아인에게 증오에 굴복하고 복수를 하라고 말하며 아인은 그의 목소리가 귀에 닿지 않도록 귀를 막습니다. 동시에 조르드는 계속해서 그를 모욕하고 아인은 궁지에 몰립니다. 갑자기 유리가 나타나 조르드에게 입 닥치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그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인이 강하고 친절하며 복수를 꿈꿀 만큼 비열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르술라도 나타나 아인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유리 덕분에 어떤 능력과 힘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항상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친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리도 그에게 자신을 믿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말에 힘을 얻은 아이는 자신의 불안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리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선언하며 슈퍼사이언으로 변신한다. 엄청난 양의 금과 만화를 방출하며 자신의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을 태워버린다. 조드조차 이 만화 폭발에 놀라며 우르술라는 아이인에게 자신이 드디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멈췄고 이제 영혼의 힘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드는 이것이 아이인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즉시 그에게 달려든다. 아이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만히 있다가 조드에게 역스펀치를 날려 그의 한심한 엉덩이를 도로에 박아버린다. 조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아이인은 이미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좌절에 휩싸인 조드는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고 아이인은 그의 어둠의 힘을 막는 방어막을 소환한다. 우르술라는 조드에게 그가 뒤에 있는 영혼에게서 받은 힘이 적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아이인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조드는 에키드나에게 더 많은 힘을 달라고 소리치고 그녀는 기꺼이 그렇게 하며 그를 더욱 변형시킨다. 조드는 지금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며 아이인에게 돌진하지만 아이인은 검을 소환해 강력한 일격으로 그 불쌍한 자를 베어버리고 그의 몸과 타락한 영혼의 눈을 파괴한다. 그러나 조드는 어떻게든 그 공격을 살아남고 곧 경비원들이 와서 그를 체포한다. 아이는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누군가가 그의 약점과 절망을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지지만 답을 찾을 단서조차 없다. 그날 밤 늦게 에키드나는 부서진 타락한 영혼의 눈의 일부를 수집하는데 이는 사실 아인의 힘과 기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녹음 장치였다. 그녀는 그의 능력에 감명을 받지만 또한 그가 조드를 죽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힘을 억제했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하지만 그녀는 조드의 기억을 봉인하여 그가 경찰에게 그녀에 대한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그 후 에키드나는 그녀의 기지로 돌아가며 악마 군주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다. 다음날 아인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유리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요청을 한다. 그녀는 아인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청하며 흥분과 부끄러움으로 안절부절한다. 그리고 이 인셀은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는 꿈에서도 여자와 키스를 해본 적이 없다. 그는 유리에게 그만 놀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영혼과 그녀의 수호자 사이의 계약을 위한 의식이기 때문에 진지하다고 주장한다. 그때 우르술라가 소파 뒤에서 튀어나오고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유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아이니는 수련 중인 수호자였으며 유리와의 연결이 불안정해서 그의 만화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했기 때문에 유리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르술라는 이제 깨어났으니 그녀와 계약을 맺어 연결을 안정시키라고 말하고 아이는 이해한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키스하는 것으로 계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나와 키로도 와서 아인에게 혀를 사용하는 좋은 키스 한번 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을 보고 그와 더 많은 것을 그의 온리팬스에서 $39에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우르술라는 그들을 꾸짖으며 아인과 유리에게 사생활을 좀 내주라고 한다. 모두 그 자리에서 떠나고 유리는 키스를 준비하며 눈을 감는다. 아인은 그녀가 정말로 그에게 키스하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신나서 그녀 쪽으로 걸어간다. 안타깝게도 그는 존 시나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입술 대신에 실수로 유리의 이마에 키스한다.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아이는 레벨업하며 유리는 순수한 기쁨에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한편 에키드나는 악마의 영역으로 가서 고위급 까마귀 악마인 팔코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악마 군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이 있다고 말하며 그가 아인을 죽이기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팔코는 단순한 인간을 직접 상대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에키드나가 그가 베이모스를 물리쳤다고 말해도 그는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키드나는 자신의 매력을 사용해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치 베타 심프처럼 팔코는 그녀에게 아인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즉시 인간 세계로 가는 포털을 만들고 아인의 집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초속도가 쉽게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아인은 그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고 방에서 나와 그와 대화합니다. 팔코는 그 앞에 멈추고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만 아인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팔코는 이에 화가 나서 전속력으로 돌진하지만 아인에게는 그가 정말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인은 그를 손바닥으로 쳐내고는 단 1초 만에 그의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진공탄환으로 팔코를 때려 쓰러뜨리고 그의 바람 조종과 초속 능력을 흡수한다. 왜 악마가 자신을 목표로 삼았는지 궁금해하는 가운데 요리와 다른 이들이 싸움 소리에 깨어나 그 앞에 나타난다. 다음날 아침 아이는 왕궁의 금지된 도서관에 가서 숨겨진 던전에 대해 더 배우려고 한다. 클라우디아 공주가 그를 맞이하고 안내하며 왕이 준 왕실 시계를 덕분에 아이는 문제없이 도서관에 도착한다. 하지만 클라우디아는 왕과 사서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금지된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인에게 문을 통해 들어가 보라고 요청하고 그는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요리이가 따라가려고 하자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다. 우르슬라는 그녀 옆으로 순간이동하며 그 벽이 그녀를 막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또한 아인과 요리의 연결도 방해받았다. 아인은 걱정하지만 빨리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그가 본관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너무 많은 책들이 있어 필요한 책을 찾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는 한 소녀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재빨리 행동에 나선다. 소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정말 당황해하고 아이는 그녀에게 어떻게 넘어졌는지 묻는다. 그녀는 도서관 꼭대기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너무 몰입해서 넘어지는 것도 몰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책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자신을 앨리스 사서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이곳의 각 책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아이는 그녀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특별한 사람과 그녀의 가족을 제외시키기 위해 숨겨진 던전에 관한 책을 원한다고 말한다. 앨리스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조금 슬퍼지고 책을 아인에게 건네준 후 유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유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앨리스는 그녀도 세계수의 정령 중 하나이며 아인의 눈에서 유리의 영혼핵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인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때 앨리스의 수호자 에카가 나타나 그녀에게 손님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꾸짖기 시작한다. 아인과 에카는 즉시 친해졌고 그 후 그는 앨리스에게 그녀의 언니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에카는 재빨리 그들이 들어와서 앨리스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도서관이 왕궁 내부가 아니라 금지된 도서관의 문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숨겨진 던전임을 설명한다. 그녀는 그 포털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왕과 앨리스가 승인한 인간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세계수의 정령과 이 도서관 사이에는 서로에게 유익한 고대 계약이 있다. 그리고 유리나 피나가 강제로 여기 들어오면 계약이 깨질 것이다. 에카는 아인에게 그의 소녀들을 여기 데려오고 앨리스를 만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숨겨진 던전의 위치를 찾아서 제대로 클리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는 대신 앨리스를 데리고 나갈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아카는 그것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앨리스가 싸울 수 없는 약한 사람이며 이곳을 떠날 생각도 없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앨리스는 우울해지고 아이는 그녀가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는 자신도 예전에는 그랬다고 말하지만 유리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요. 그는 앨리스에게 세상을 보고 싶다면 모든 것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요. 그 말을 듣고 앨리스는 당황하지만 아이는 동굴 입구를 찾은 후 내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해요. 다음날 아카가 앨리스를 손질하며 밖에 나가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앨리스가 무서워하는 걸 알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면 아이인을 좋아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앨리스는 첫눈에 아이인에게 반했고 일어난 일들이
읽던 책과 똑같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아직 밖에 나가야 할 자신감이 없어서 아카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요. 그녀에게 아이인을 믿고 함께 가라고 부탁하며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때 아이인은 책에서 숨겨진 던전의 입구를 찾지 못해 왕궁을 통해 도서관에 들어옵니다. 아카는 앨리스를 등에 토닥이며 아이인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수줍어하는 소녀는 그에게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요. 아이는 즉시 그녀를 안아들고 가능한 한 높이 뛰어 도서관을 빠져나와 그 위에 숨겨진 던전으로 나옵니다. 아카도 그곳에 따라가고 그녀는 아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앨리스의 영혼 핵을 주며 우르슐라처럼 순간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동행할 클론을 만듭니다. 그렇게 아인과 소녀들은 숨겨진 던전을 탐험하기 시작하고 앨리스의 체력이 좋지 않아서 그는 절반의 길을 그녀를 업고 가야 합니다. 그는 우르슐라의 지원 없이도 던전의 괴물들과 싸우고 사무라이 보스와 싸우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도 물리칩니다. 그렇게 그들은 출구에 도착하고 앨리스는 아인이 밖에 나가면 자신을 업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조금 속상해 보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언제든지 자신에게 업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앨리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아카는 그들의 싹트는 로맨스에 대해 신나기 시작합니다. 곧 그들은 아인의 집에 도착하고 유리는 앨리스를 안으러 달려가지만 앨리스는 사람에게 만지는 것을 싫어해서 그녀를 밀어냅니다. 반면에 우르슐라는 아카 앞에서 경직되는데 그녀도 수호자 계층에서 그녀의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유리는 언니를 밖으로 데려온 아인을 안고 그로 인해 앨리스는 질투를 느낍니다. 피나는 이를 알아차리고 앨리스가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아인을 꽉 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오른팔이 아직 자유롭다고 말하고 유리가 그것을 잡기 전에 앨리스가 뛰어들어 붙잡습니다. 피나는 그에 대해 놀리기 시작하고 아이는 세계수 정령들과 그들의 엄마들 때문에 그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 아이는 사우나로 달려가지만 그 뻔뻔한 여자들이 그곳에도 따라옵니다. 그들은 아인에게 엘리를 좋아하냐고 계속 묻고 아인이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르술라가 그의 편에 유일하게 서 있고 그녀는 모두에게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그녀가 자신을 한 가지 문제에서 구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기나는 아름다움들에 둘러싸이면 그의 세계수가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더 이상 더위를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사우나방을 나가려 할 때 앨리스가 갑자기 그 위로 떨어집니다. 그는 그녀도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여기서 억지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앨리스는 이제부터 그와 함께 있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언니들은 그녀가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그녀에게 달라붙으며 앞으로 함께 모험하자고 말한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 소녀들이 언니의 고백을 막았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다지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동안 아이는 우르술렉에 가서 앨리스의 영혼 핵을 자신의 눈에 넣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동의하고 아카도 그녀의 현자석을 건네주며 그녀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르술라는 아인에게 2개를 흡수하게 만든다. 그 후 앨리스는 아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지만 미끄러지고 넘어지려는 순간 아인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그의 기적의 나무를 드러낸다. 다음날 아인은 제스퍼와 엄마 메건을 만나러 가는데 그들은 왕으로부터 직접 요청받은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 요청은 오직 그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그 요청이 인간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된 마귀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차원 장벽을 만든 영웅이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몇몇 마귀들이 라이식이라는 영토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평범한 모험가로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고 한다. 제스퍼와 메건은 아인에게 더 많은 인간들이 다치기 전에 마귀들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즉시 하렘과 회의를 소집하고 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한다. 한편 라이식 영토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스톤헨지로 향하고 있다. 미아라는 명랑한 소녀가 아빠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고 아빠는 긴장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천국에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말한다. 그들은 스톤헨지 앞에서 멈추고 그때 돌원에서 하이드라 악마가 나오자 모두 무릎을 꿇는다.
미아의 아빠는 하이드라가 그녀를 엄마에게 데려다 줄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한다. 하지만 미아는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기로 한다. 그녀가 먹히기 직전 아빠는 마음을 바꾸고 하이들에게 자신을 먹고 딸은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하이드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계약에 따라 매달 한 명의 여성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키며 그 대가로 마을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들에게 계약을 깨려고 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독을 내뿜어 모두 기절시킨다. 미아는 유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이드라가 자신을 먹으려 할 때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다. 갑자기 아이네인이 나타나 상황을 구하고 소녀를 자신의 장벽으로 보호한다. 우르술라 울수라는 하이드라가 강력한 독을 가진 SS급 괴물이라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아이는 유리에게 하이드라의 독에서 모두를 구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아인의 눈과 함께 능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시도로 그들을 치유한다. 그 후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이드라를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는 단순히 검을 뽑아 하이드라를 수백 조각으로 베어버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들 중 일부는 그를 고대 드래곤을 처치한 영웅으로 알아보며 우르술라가 하이드라의 능력을 평가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아인에게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감사한다. 그는 그들에게 이 지역의 영주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우울해진다. 그들은 아인에게 그를 하이드라로부터 구해주었지만 차라리 그들이 죽게 두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렇게 떠나가지만 아인은 영주를 만나 이곳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곧 영주의 웅장한 저택에 도착하고 자신의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 동안 재산을 과시하는 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컨프런트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저택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누군가 집에 있는지 묻는다. 이 지역의 영주인 니군이 그를 맞이하러 나오고 그는 완전히 서투른 바보임이 드러난다. 차를 마시면서 아이는 니군에게 이 지역을 공격하는 악마들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러 왔다고 말한다. 니군은 침착하게 근처에 악마가 없다고 말하며 길드에 보고된 내용은 이 지역에 너무 많은 괴물이 있기 때문에 과장된 것일 것이라고 한다. 아이는 그래도 며칠 동안 머물며 밤에 이 지역을 순찰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그러고 나서 니군에게 여기 오는 길에 히드라를 죽였다고 알리고 그 말을 듣고 영주의 성격이 갑자기 변한다. 그는 히드라가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컵을 떨어뜨리고 아인에게 어떻게 그것을 죽일 수 있었는지 묻는다. 히드라는 숲의 괴물들이 마을을 공격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던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아인에게 히드라가 그들의 경계를 보호하지 않으면 숲의 괴물들이 다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인에게 화를 낸다. 아인은 히드라와 거래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며 히드라가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니군은 전체 영토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아인에게 몇 마리의 괴물을 처치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영토 사람들은 그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는 화가 나서 방을 나가고 아이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저택을 떠나고 니군은 마법 거울 앞에서 자신의 반영과 대화하기 위해 간다. 그는 자신의 반영을 그림자라고 부르며 아인이 히드라를 죽였다고 설명하면서 당황한다. 그림자는 니군에게 히드라를 대신할 다른 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주된 문제는 아인이라고 한다. 그는 순진한 귀족에게 아인이 악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히드라 같은 SS급 괴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이며 그들의 영토를 보호하고 싶다면 아인을 죽여야 한다고 한다. 니군은 그의 말을 믿고 아인의 죽음을 계획하기 시작하고 그림자는 인간이 조작하기 쉽다고 웃으며 말한다. 조금 더 기초 작업을 한 후에 그는 거울에서 나와 니군의 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아이는 마을의 벽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고 그곳에 경비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니군에 대해 물어보려 하지만 그들이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도망친다. 아이는 모든 사람이 니군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한다.
그는 곧 혼자 앉아 몬스터에게 파괴된 자신의 밭을 바라보며 시리에 빠진 남자를 발견한다. 하이드라가 죽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그는 아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사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인은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마법을 사용해 밭을 준비한 후 마법 씨앗을 심어 채소를 즉시 재배한다. 다음으로 그는 지구 마법을 사용해 지역 주변에 두껍고 높은 벽을 만들어 몬스터를 차단한다. 농부는 이를 보고 충격을 받으며 아인은 그에게 아직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이 마을을 도와주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남자는 그의 말이 니군의 아버지 이전 영주를 떠올리게 하여 웃기 시작한다. 남자는 이전 영주가 친절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고 아들이 물려받자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니군이 권력을 잡자마자 하이드라가 나타났고 그는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방어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극한까지 올렸으며 이에 항의한 사람들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로 인해 모두가 희망을 잃었지만 이제 농부는 아인 덕분에 다시 미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한다. 아이나이는 이를 듣고 감정이 복받치지만 갑자기 앨리스 에리스의 능력이 깨어나고 그는 거대한 괴물 무리가 마을로 다가오는 것을 본다. 유리가 그에게 괜찮냐고 묻고 그는 마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괴물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괴물을 처치하겠다고 말한다. 아이는 벽 위로 뛰어 올라가 수천 마리의 괴물이 마을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며 이것이 자신에게도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가 내려오자 유리가 뒤에서 나타나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아이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기로 결심한다. 그는 유리에게 자신의 눈에 들어오라고 말한 후 공중으로 높이 점프하며 괴물들을 죽이고 나머지를 겁주기 위해 거대한 진공 총알을 발사한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없고 괴물들은 계속 마을로 돌진한다. 그중 일부가 갑자기 아인에게 뛰어오고 그는 그들의 초기 공격을 피하지만 이 원숭이 같은 괴물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민첩하다. 그들은 공중에서 손을 잡고 서로 아인에게 더 빠른 속도로 던져보내고 아인은 그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기 위해 자신의 초능력 스킬을 활성화한 후 강력한 공격으로 그들을 처치한다. 다음으로 그는 일부 괴물을 가두기 위해 장벽을 만들고 진공 총알로 모두 처치하지만 몇몇 괴물이 그의 뒤로 몰래 다가온다. 아이는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해 괴물 뒤에 자신의 복제자를 만들고 강철실을 이용해 그들을 잘라내요. 괴물들에서 도망치는 마을 사람들은 멈춰서 아인을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괴물들과 맞서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르술라는 그에게 계속 이렇게 싸우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해요. 하지만 아이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굽히지 않아요. 그는 검을 소환하고 자세를 잡아 모든 괴물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광범위 공격을 준비해요. 하지만 우르술라는 지금 이대로라면 몸이 버티지 못할 테니 멈추라고 말해요. 아이는 괴물들이 몰려와도 포기하지 않고 힘껏 검을 휘둘러 일격에 모든 괴물을 죽이는 일격을 날려요. 하지만 그것으로 한계에 다다른 아이는 쓰러지고 바로 그때 유리가 그의 눈에서 나와 나타나요. 유리는 성수를 뿌리며 그를 치유하기 시작하지만 아이는 너무 심하게 다쳐서 성수조차 그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기분이 나아지자마자 아이는 유리에게 감사하려고 일어나지만 그녀를 보는 대신 신이라 부르며 그에게 뛰어오는 미아를 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함께 있으며 그들은 아인이 자신들을 또 한 번 구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인이 이전에 도와준 농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두려움의 그림자 아래 얼마나 더 살 것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이 니군에게 자신의 삶을 맡겼고 결국 희들에게 인간 재물을 바치도록 강요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인이 혼자서 수천 마리의 괴물과 싸울 때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영감을 주고 모두가 큰 열정으로 그와 함께합니다. 아이는 이를 보고 감동하며 유리에게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때와 같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는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었고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같은 일을 해주었기에 그는 자신이 그녀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순간을 방해하며 다시는 니군에게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때 니군이 나타나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라지만 그들의 리더는 분명히 그들이 니군 대신 아인에게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아인이 그들을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니군은 이를 비웃으며 자신감 있게 마을 사람들에게 아인이 그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인이 악마라고 주장하며 그가 괴물 공격을 계획해 모든 사람을 세뇌하고 이 지역을 지배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으며 아인이 악마라 하더라도 무능한 패배자 니군보다는 아인이 지배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니군은 이를 듣고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마을 리더는 그들에게는 아버지처럼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상태는 악화됩니다. 그는 심한 두통을 느끼고 그림자를 불러 펜던트로 착용하고 있는 거울을 꺼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이는 거울에서 나쁜 기운을 느끼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데 실패하여 누군가가 고급 은폐 마법을 걸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니군의 손에서 거울을 빼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고 소녀는 어둠에 휩싸입니다. 그는 피가 넘치는 잔에 앉아 그림자와 대화하고 있다. 니군은 조언을 요청하고 그림자는 그에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처럼 자신을 죽이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말한다. 니군은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림자는 그의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상기시켜 주기로 한다. 어렸을 때 니군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버지를 우상화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마을 아이들은 그와 놀기를 거부하며 그의 병이 옮길까 두려워했다. 니군은 그 말에 정말 상처받았고 어느 날 그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니군을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젊은 니군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그는 웅덩이에 걸려 넘어지며 도망쳤다. 그가 울기 시작하자 악마 그림자는 그의 마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모습을 반사에 나타냈다. 니군은 자신의 반사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궁금해했고 그림자는 그가 진짜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의 상상 친구라고 말했다. 니군은 친구를 정말 원했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였고 그 후 그림자는 그의 존재를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게 했다. 그날 이후로 니군은 대부분의 시간을 섀도우와 보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가 매우 아파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걱정하게 되었다. 그때 섀도우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니군에게 아버지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약초로 차를 끓이라고 조언했다. 그의 조언을 따라 니군은 피로회복, 약초로 차를 만들어 매일 아버지에게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 결국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 니군은 아버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고 마을을 돌볼 수 없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섀도우는 그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회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니군은 섀도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차는 분명 아버지의 건강에 유익한 약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섀도우는 그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바보라고 비웃으며 그가 아버지를 직접 손으로 죽인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약초가 약용 식물이 아니라 독성이 있는 잡초였다고 드러냈다. 니군은 백과사전에 분명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지만 섀도우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책을 편집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식물은 실제로 장기간 섭취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성 식물이었다. 니군은 이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지만 섀도우는 아직 충격적인 폭로를 끝내지 않았다. 그는 니군에게 아인이 악마라고 거짓말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악마가 있다면 바로 자신이라고 한다. 니군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대답조차 할 수 없고 섀도우는 처음에 그의 아버지의 몸을 차지하고 이 세계와 악마의 영역 사이에 인간을 수출할 경로를 만들 계획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니군의 아버지는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친구를 간절히 원했던 취약한 소년에게 접근했다. 섀도우는 니군을 조롱하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를 어리석게 죽였고 그것이 그의 한계라고 말한다. 니군은 자신이 바보처럼 놀아났다는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잃어버리자 섀도우가 그의 몸 안으로 기어들어가 소유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이는 니군을 둘러싼 어두운 덩어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흩어지자 나온 사람이 니군이 아니라 다른 사람임을 깨닫는다. 아이는 그가 누구인지 묻고 악마는 자신을 유혹자 그림자라고 소개하며 자기가 비스카운트인 악마라고 말한다. 아이는 니군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림자는 자신을 가리키며 그 비겁자는 아직 거기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너무 바보여서 감정을 조금만 조작해도 그의 몸을 쉽게 차지할 수 있었다. 아이는 악맥에 분노하며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그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을을 장악하고 인간들을 악마의 영역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설명한다. 하지만 아인이 여기 오자마자 그 계획은 방해받았고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자는 아인에게 지난번 그를 쫓아온 까마귀 악마와는 달리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아인이 진지하게 방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를 죽이는 것은 니군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어둠의 힘으로 아인을 공격하고 아인은 그의 공격을 피한 후 그를 제압하려고 장벽을 시도한다. 하지만 악마는 반정령수를 사용하여 장벽을 쉽게 부수어 버린다. 그는 아인에게 자신의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랑한다. 아인은 다음 장벽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샤이도우는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원숭이 괴물들을 소환하고 아이는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 아이는 장벽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괴물들을 막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샤이도우는 더 많은 괴물들을 소환하고 장벽을 부수어 버린다. 아이는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클론을 만들지만 모두를 구하는 데 정신이 팔린 사이 섀도우가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그는 아인을 계속 때리며 아인은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니군의 밝은 얼굴이 떠오른다. 그는 그 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방어 기술을 사용해 공격을 견디지만 그로 인해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다. 우르슐라는 그에게 감상적이 되지 말고 방역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는 니군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섀도우를 물리칠 방법을 계속 생각한다. 섀도우는 이 딜레마가 아인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깨닫고 그를 놀리며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아인에게 용기를 내고 진지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라고 말한다. 그게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 한 사람을 희생해서 100명을 구하는 것은 바보인 니군과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섀도우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니군의 이름을 외치며 정신 차리라고 한다. 섀도우는 니군이 스스로를 차단해버려서 어떤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한다. 그 후 그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섀도우에게 다가가는 아인을 계속해서 가격한다. 유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가 심각한 부상을 입기 전에 경고했지만 아이는 섀도우에게 계속 다가가고 섀도우는 긴장하게 된다. 그는 섀도우의 칼날을 잡고 니군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말한 후 전력으로 머리로 가격해 그를 기절시킨다. 아이는 니군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고 그의 목소리는 소년의 의식 깊숙이 닿아 그의 민족이 겪은 모든 불행에 대해 자신을 탓하고 있다. 니군은 아인의 목소리를 피하려 하지만 아인은 그에게 왜 자신의 영토를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니군은 과거를 생각하며 항상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그 욕망 뒤에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아버지처럼 자신의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자 모든 것을 망쳤다는 이유로 눈물이 난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앉아서 우울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이미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천천히 어두운 곳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 한편 섀도우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자신과 아인 사이에 거리를 둔다. 그는 아인에게 아무리 해도 니군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한 후 그림자 팔다리로 다시 공격하지만 갑자기 그의 몸이 멈춘다. 그는 니군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니군은 섀도우에게 그건 문제없다고 말하고
잠깐 동안 자신의 몸을 다시 통제하게 된다. 니구는 자신을 구하려고 S9에게 감사한 후 자신의 심장을 찌르며 단검을 뽑는다. 아이는 이를 보고 충격을 받지만 니군을 구하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우르술라가 나타난다. 그녀는 그에게 니군의 희생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둘 다 그가 무력하게 피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본다. 섀도우는 화가 나서 니군에게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물으며 그들은 공유된 마음속에서 대화를 재개한다. 니군은 섀도우에게 그가 단순한 상상 친구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모든 적신호를 무시하고 그의 조언을 듣기로 했으며 그에 대한 의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섀도우를 친구로 여겼다. 그의 진심 어린 대화를 들은 섀도우는 니군을 지나치게 감정적인 약한 바보라고 비난하며 그가 자신에게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몸을 떠나면서 혼자 죽으라고 말하고 작은 개구리쥐 하이브리드로 변해 눈에 띄지 않게 도망친다. 그가 소녀 미아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몸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지만 아인의 검이 그의 머리를 관통한다. 아인은 니군에게 달려가 유리의 치유 능력을 사용해 그의 상처를 치료하지만 상처는 다치지 않는 것 같다. 아인은 희망을 잃지만 그때 유리가 나타나 니군을 치유하기 시작하며 아인에게 그들의 감정이 반드시 니군에게 닿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니군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치유하고 그 감정은 정말로 소년에게 닿아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려준다. 니군이 눈을 뜨자 아인과 유리가 그를 꼭 껴안는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인 후 그는 그들을 밀쳐내며 왜 자신을 구했냐고 묻는다. 자신이 죽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자 아이는 자신조차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때 마을 사람들도 도착하고 그들의 리더가 니군에게 죽으면 죄를 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니군에게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며 도망칠 수 없다고 전한다. 니군은 갑자기 자신의 죄를 속일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유리는 그를 진심으로 기뻐하다가 갑자기 탈진해 쓰러진다. 아이는 그녀를 안아 나무 아래로 데려가 쉬게 하며 만약 과거에 니군 대신 자신이 그림자를 만났다면 자신도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갑자기 약한 인간들을 이용하는 악매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맹세한다. 곧 우르술라와 다른 사람들이 아인의 눈에서 나오기 시작하며 유리를 확인하고 피나와 앨리스는 아직 그림자가 죽지 않은 것을 알아챈다. 아인의 검에 찔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작은 형태로 변하여 도망치려 하지만 피나가 그를 차단막에 가둔다. 그 후 그녀는 아인에게 전화하고 아인은 그림자에게 왜 악마들이 그를 죽이거나 제거하려 하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지시한다. 그림자는 그에게 답변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어서 그에게 그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다고 말한다. 아이는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묻고 그림자가 이키드나의 이름을 말하려 할 때 갑자기 폭발한다. 우르술라는 이것이 배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주문임을 깨닫고 그들이 매우 영리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누군가와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후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니군이 마지막 부탁을 하며 그의 영토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들을 돌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그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 곧 그는 수도로 돌아가고 왕은 그를 소환하여 니군이 경비병들에게 항복했고 아인을 대신하여 라이식 지역의 새 영주로 임명하는 공식 요청을 했다고 알린다. 아인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왕은 어차피 그에게 귀족 칭호와 일부 영지를 줄 계획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건 모두에게 윈윈 상황이에요. 갑자기 모두가 아인에게 매달리며 그가 이 기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복잡한 일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하죠. 아인은 지금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압도당하지만 결국 그는 귀족 칭호와 토지 소유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아인이 섀도우를 물리쳤다는 소식이 에키든에게 곧 전해지고 그녀는 솔직히 감명받고 안도합니다. 만약 그가 섀도우 같은 사람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그녀의 계획이 지연될 테니까요. 갑자기 고수족의 하급 악마 이오나가 좀비 하인을 타고 나타나 에키든에게 왜 아인이라는 남자에게 그렇게 집착하는지 묻습니다.
에키드나는 아인이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오나는 여전히 그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인간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에키드나는 평범한 인간이 팔코와 섀도우를 물리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아인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고 이오나에게 다음 임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오나는 그런 하급 임무에는 관심이 없다고 거절하지만 에키드나는 그녀에게 보너스를 제안합니다. 그녀는 이 임무가 세계수의 정령을 포획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아인이 어차피 그것을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오나는 월드트리에 대해 듣고 싶어하며 임무를 맡습니다. 그녀는 엘리트 악마로서 어떤 인간도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하며 그녀의 하인에게 포털로 뛰어들라고 명령하지만 불쌍한 녀석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아이오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포털로 뛰어들며 에키드나는 아이오나를 보내 아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 세계에서 유리는 아인에게 점심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열심히 묻습니다. 오늘 그녀가 요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앨리스가 나타나 그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피나는 즉시 나타나 앨리스가 아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리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인에게 자신의 자매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다른 월드 트리를 찾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 왔다고 전합니다. 모두 그녀가 드디어 다른 월드 트리를 찾았다고 기대하지만 앨리스는 누군가가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영혼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눈가리개를 한 성숙한 엄마가 자신이 그와 동의한다고 말한다. 아이는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어디서 나는지조차 볼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던 중 다시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번에는 침대에서 나는 소리다. 그는 돌아서서 눈가리개를 한 여자가 유혹하듯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도대체 그녀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 여자는 유리와 다른 사람들을 자매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와 달라고 한다. 유리는 바로 그녀를 누나 키르시라고 부르며 뛰어들지만 알고 보니 엄마는 환상일 뿐이고 그녀의 진짜 몸이 아니었다. 유리는 실망하지만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피나가 키르시는 세계수 정령 중 둘째로 나이 많은 정령이라고 설명하자 아이는 세계수 정령이 그녀가 스스로 찾아온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키르시는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아이는 당황하고 앨리스는 키르시가 그를 유혹하는 것에 화를 낸다. 이해해야 하기 어렵지만 키르시는 지금 세계수가 악마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으며 아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른은 키르시에게 그녀의 세계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것은 그들의 막내이자 가장 사랑스러운 동생인 메이입니다. 그녀는 메이에 숨겨진 던전이 온 숲 전체라고 설명하지만 그녀를 보호할 수호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세계수의 힘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르는 분노에 휩싸이지만 곧 키르시는 그녀가 지금 메이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이르는 깜짝 놀라는데 세계수의 정령들은 자신의 나무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나가 설명하길 맏언니와 맏언니 둘은 고위 정령들이며 이동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르는 결국 키르시가 지금까지 메이를 보호해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악마가 그녀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키르시는 그가 맞다고 말하며 이것이 유리의 약혼자에게 기대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르는 충격에 말을 잃고 있는데 그는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키르시는 틱톡의 유행처럼 춤을 추기 시작하며 자신 앞에 있는 이 몸은 환상 복제체라고 진짜 몸은 메이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피나는 그녀에게 특별한 힘으로 메이를 노리는 악마를 물리칠 수 없냐고 묻고 키르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녀의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실수로 메이의 숲과 악마를 함께 폭파시킬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아이는 키르시에게 눈을 가리기 위해 안대를 사용하는지 물어보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아이는 키르시가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지 않고는 악마를 이길 수 없다면
그 악마가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누구도 월드트리의 정령에게 해를 끼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키르시에게 반드시 그녀와 메이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앨리스가 메이의 나무 위치를 알고 있다고 전한다. 그 후 곧 아이는 메이에 숨겨진 던전인 저주받은 숲에 도착한다. 우르슐라는 그 숲에 많은 저주가 걸려 있으며 저주에 감염된 사람들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아이는 앨리스의 천리안과 자신의 감정 스킬을 결합하여 메이의 위치로 가는 길을 찾는다. 하지만 잠시 후 피나는 그들이 아직 괴물이나 함정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우르슐라는 아인에게 숲에 괴물들이 있지만 그들은 바보가 아니며 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숨고 있다고 말한다. 아이는 괴물과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 서둘러야겠다고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초속도 스킬을 사용하여 메이에 도달하지만 갑자기 위험을 감지하고 멈춘다. 그는 호넷이라는 악마가 명령하는 악마의 벌떼떼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아이인에게 그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바로 그때 괴물 곰이 나타난다. 호넷은 그녀의 벌떼를 보내 먼저 처리하게 하고 벌떼들은 순식간에 그것을 완전히 잡아먹는다. 악마 여자는 아이인이 이 많은 적들에 맞서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그는 단순히 사라졌다가 그녀 뒤에 나타나 가슴을 찌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호넷을 죽일 수 없어서 그녀는 벌떼로 변해 흩어지고 아이인에게 그녀의 진짜 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인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찾을 필요 없다고 말하며 모든 악마를 죽이겠다고 한다. 우르술라는 이미 모든 벌떼의 약점을 파악했고 그 정보를 이용해 아이인은 불화살을 쏘아 모두 한 번에 제거한다. 호넷은 이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악마의 영역으로 가는 포털을 찾아 도망치기로 한다. 그러나 충격적으로도 이오나가 그 포털에서 나오고 악마가 도망치는 것에 대해 그녀는 불만스럽게 여긴다. 호넷은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오나는 그것을 변명으로 치부하고 그녀를 무자비하게 쏘아버린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가 이미 자신을 발견했음을 깨닫고 악마 세계의 공작으로 아인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그녀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지만 그녀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오나는 그에게 감명을 받고 그를 죽이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는 그녀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즉시 그녀 뒤로 텔레포트한 다음 그녀의 힘을 흡수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오나는 이 움직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란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힘을 증가시켜 그녀를 굴복시키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하늘로 그녀를 끌어올린 다음 땅에 내리친다. 이오나는 오랜만에 이렇게 강한 상대를 마주하게 되어 웃기 시작하고 아인을 마법총으로 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특수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인은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공격을 막아내며 총알을 아이온에게 되돌려 보낸다. 그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반사된 공격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아 맞고 만다. 아이오나는 아인이 자신의 힘을 한 번 빼앗았다고 해서 이렇게 약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녀는 멀리 도망치려 하지만 아인이 그녀의 뒤에 나타나 순식간에 그녀의 목을 베어버린다. 아이오나는 자신이 잘린 머리가 되었을 때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아인은 자신이 단 한 번만 힘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가 그녀를 때릴 때마다 그녀의 힘을 빼앗았고 지금 그녀는 평범한 괴물보다도 더 약해졌다. 아이오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며 자신이 악마 계급의 정점에 있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아인이 자신의 힘을 빼앗기 위해 비열한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하며 악마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포털을 활성화한다. 그녀는 다음에 만날 때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아인은 그녀를 따라가려서 하지만 우르술라가 그들을 막는다. 먼저 메이와 키르시에게 가야 한다. 아인은 동의하고 곧 메이의 위치를 모두에게 숨기는 마법의 장벽을 발견한다. 아이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궁금해야 하지만 그때 장벽이 저절로 해제되고 그의 앞에 문이 열린다. 그는 문을 지나 평화롭고 즐거운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진짜 키르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유리는 그녀를 향해 달려가 포옹한 뒤 피나와 비밀 손모을 한다. 아이는 그녀에게 메이에 대해 묻고
키르시는 그녀가 지금 오후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이는 귀여운 아기가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깨우지 않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나뭇가지를 밟고 그 소리에 메이가 깨어나 울기 시작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화면에서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